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봄날 5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잘 계셨죠? 코로나19 어두운 그림자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다시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걱정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20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약 보름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대 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35% 법안 통과율 역대 최저입니다. 장외 집회, 삭발, 단식, 여야 갈등, 폭력, 불법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20대 국회는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동물국회 그만하랬더니 식물국회 했고 식물국회라도 뭔가 좀 성과를 내렸더니 다시 불법과 폭력을 들고 나와서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들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인류인데 한국 정치는 삼류 사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삼성그룹 편법 승계 여러 가지 노사 탄압 불법 등으로 경제도 사실은 인류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합쳐서 또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이 열심히 해서 인류를 향해서 다가가고는 있지만 경제도 사실은 아직은 삼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 삼류, 정치 삼류, 사회 갈등 삼류. 사실 이것이 냉정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의 모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1등 국가, 선도 국가의 길을 엿봤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대기업 집중, 재벌의 편법 승계, 노조 탄압 이런 거 이제는 과거로 돌려버리고요. 노사가 화합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기업이 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도 잘해야 되겠고요. 역시 문제는 정치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헌법기관들 1년이면 수억 원의 연봉 주면서 12명이 넘는 보좌관에 무수한 권한을 줬는데 국회 내에서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회의 참석 못하게 가로막고 그중에 이번 총선 때 보셨죠? 출마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였습니다. 지금 의원들 어떨까요? 자녀 비리,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나타났던 나경원 의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반인 같으면 이미 수년형을 살았어야 될 이 죄를 지어놓고도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버티거나 또는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의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정치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제2를 할 때다.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마무리 짓고 21대 국회 정말 산뜻한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늘 삼류 드라마를 썼고 막장 드라마를 쓰면서 거친 막말로 몸싸움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던 한국 정치. 재헌의회에서부터 20대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끊임없는 대결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이념 갈등, 색깔론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지역 갈등으로 한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들, 이것을 정치가 부추겼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지역 감정으로 많은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했고 우리 정치를 왜곡했습니다. 이제 바꿔야죠.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리더도 없는 그런 한국 정치.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당은 원래 총선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인데 여당이 180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야당은 지역에서 84석입니다. 정말 참담한 숫자죠. 자, 20대 국회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최악의 법안 통과율로 수모를 겪고 있는 20대 국회
정말로 남은 기간이라도 일해야 됩니다. 모여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경제 활력을 이룰 수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19에 대비한 다양한 경제 법안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법안들, 정치개혁, 검찰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이루는 법안들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당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거대 여당, 흔히 슈퍼 여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책임감 속에서 개혁과제 실천해야 됩니다. 경제와 민생, 사회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0석 받았다고 오만해지거나 또는 개혁을 소홀히 했다가 국민들께 금세 심판받습니다. 여당 지도부 과연 밤잠 설치면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한국 정치 환경 제대로 만들고 있나요? 여당 지도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코로나19로 수많은 난제들로 고통받는 국민들 편에서 법 제대로 만들고 정부 제대로 감시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이제 3천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고용 분야, 투자 분야, 연구개발 분야 사상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단절되고 항공기가 멈추고 교역이 멈추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여당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협상력, 조정력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사회 사회 갈등 1년이면 갈등 비용만 400조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더 많다는 통계도 있고 더 적은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 1년 우리나라 GDP, 국가 예산 이런 수준의 갈등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갈등만 치유한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효율적인 국가구조,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당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눈앞에 두고 개혁과제 정말로 절실하게 이루고 기업 현장, 노동 현장, 환경 문제 현장 찾아다니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여당, 그건 여당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입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여당 지도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 편에서 진정한 정치를 생각하십시오. 야당은 어떨까요? 야당은 무참한 참패. 84석 얻었는데요. 그중에 56석, 3분의 2가 영남 지역입니다. 수도권, 대전에서는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한 석도 얻지 못했고요.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그 중요한 곳에서 다들 10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참한 참패를 당한 야당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각 지역마다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46대 40, 51대 39 해봐야 지지율 차이가 5%, 10% 차이 나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들의 심판받은 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격차가 정치는 승부를 결정짓는 법입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발목 잡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군림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맨날 국회 밖으로 튀어나갔죠. 삭발, 단식. 여기가 노동 현장입니까? 과거 군사독재, 군합발, 총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는 어쩔 수가 없이 투쟁해야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대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요즘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상 보수 야당의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장을 놔두고 왜 머리카락, 애꿎은 머리카락 자르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이 주신 이 신체 발부 온몸의 모든 것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단식을 합니까? 왜 삭발을 하고요? 그런 형편없는 야당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제대로 정책 내놓고 대안 내놓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일 때 야당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형 정책 대안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만 존중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대시하고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야당을, 그런 보수 정당을 어떤 국민이 원하겠습니까? 일부 기득권 측만 원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보수 냉전의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한국 사회 부를 독점했던 그런 이들은 그런 보수 야당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당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김종인 씨 한 사람 모시려고 야당 전체 84명의 당선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의원들이 또 당력이 김종인 씨 모시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없으면 한국 보수야당은 움직일 수가 없나요? 김종인 씨는 여야 진보 보수 오가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포부를 펼치는 그런 데 집중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를 제대로 이끌었나요? 그런 지도자는 분명 아닙니다. 능력도 선거 많이 졌습니다. 본인 대선 출마 후보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도 지지 안 해주니까 그것도 접었고, 이번 총선도 선대위원장 했습니다. 참패했습니다. 패장입니다. 그런데 그 김종인 씨를 모시지 못해서 집에 찾아가고 온갖 비대위를 열고 전국위를 열고 상임 전국위를 연다. 아니, 야당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을 보고 하는 정치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들 모여서 당선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들 모여서 밤샘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보수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정책 대안 내놓고 고민해야죠. 김종인 씨 집에 찾아가서 와인 얻어 마시고 오면 그걸로서 미래가 기약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치열한 반성과 토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국민들은 보수 정당에 표를 줍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옹호하고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 옹호하고 북한은 무조건 배격하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온 국민을 바라보고 온 국민의 행복과 복지 또 살아갈 수 있는 틀들을 만들 때 정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안정적이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K-방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대한민국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각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오직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모든 정책을 조율하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각과 행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청와대는 큰 틀의 국정을 같이 조율하는 역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입니다. 어떻게 참모들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섭니까? 장관, 내각, 행정부가 중심이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서 내각과 정부 부처가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핵심적인 친문그룹, 핵심적인 청와대 출신 그룹이 정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개혁 정책을 위해서 여당과 협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배제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협력과 연합의 정치로 나가야 정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 JP 진영과 함께 DJP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를 등용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관료들을 많이 등용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노동 분야, 각 분야에서 보수든 중도든 인재를 등용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이 협치의 정신, DJP 연합정치, 물론 나중에 갈등 때문에 JP가 이를 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치는 야당도 중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금 70%에 넘는 대통령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단한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함께 저도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여러 가지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통령 전문성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정부 부처와 일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전문성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갈수록 지치고 지지율도 하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지율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할 텐데요. 지금의 70%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참모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충원하고 고언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관리자들, 경영자들 다 만나야 됩니다. 시장의 상인들,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 환경단체, 또 다양한 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들을 만들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합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성공한다면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레임덕은 겪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 하락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께 목숨을 걸고 충원하고 고언하십시오. 대통령이 혹여 느슨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말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내 편만 옹호하고 내 참모들만 등용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의 길을 걸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 야당,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할 일이 많은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남은 보름여 기간 동안 이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남은 국정과제 실천하고 입법 정책 펼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보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든가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는 경제 문제라든가 위기에 빠진 노동 문제라든가 기업들의 문제, 중소상인 빨리 법안 만들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법 보완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개원이 보름여 남았습니다. 극한적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야당, 과거처럼 무조건 발목 잡고 반대하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될 겁니다. 다시는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당, 마찬가지로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많은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일이 진행이 되고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쳐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공부하는 그룹 만들어서 밤샘 없이 토론하고 밤새지 말고 토론하고 같이 현장 찾아가서 시민들 목소리 듣고 정부랑 협의하고 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모범을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군림하고 금배지에 취해서 파당 지어서 자신들의 권력 찾는 국회라면 21대 국회 시작부터 문 닫아야 됩니다. 21대 국회 처음부터 산뜻하고 국민을 위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국내 경제의 잠재력도 키워야 되고요. 일자리, 혁신, 투자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자신들을 뽑아준 자신들에게 금배지를 달게 해준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조국을 지켜온 수많은 순국선열들, 외국 장병들, 지켜왔던 많은 시민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자성어를 골라봤습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결초보은입니다. 결초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맺을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이것이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황작함환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황작함환입니다. 누를 황자, 참새작자. 누를 황, 참새작. 누런 황새니까 꾀꼬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먹음을 함자, 제갈 함자에 고리 환자. 그래서 고리를 머금다. 다시 말해서 황작함환은 꾀꼬리가 옷가락질을 물어다 주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황작함환,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사자성어일 거입니다. 이것은 남조 양나라 때 오균이 지은 속죄해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동자가 옷가락지를 물어다 주었다라는 이야기에서 고사성어에서 출발합니다. 산해경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결초보호는 죽어서도 이 은혜를 갚겠다, 이런 의미고요. 죽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작함환은 살아서 보답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보답하는 결초보험과 살아있는 생전에도 보답하기에 노력하는 황작함환은 똑같이 은혜를 갚더라도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해야 되겠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해야 되겠죠. 황작함환하고 결초보온하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국회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국민들께 결초보온하고 황작함환해야 됩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 황작함환하고 결초보온해야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국민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서 있는 이 지구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나서야 됩니다. 그 작은 기득권에 취하지 말고, 그 작은 기득권에 군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제가 불경에 나오는 불경 수파니파타 수행자를 위한 구절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뜻이죠. 자, 이 명언 수파니파타에 나오는 글귀는, 이 연은 그렇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다.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파니파타에 나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잡념과 걱정, 생각에 잡히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홀로 서서 길을 완수하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의 압력, 당대표의 압력, 지도부의 압력,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바라보며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는 제가 법정 스님이 이 수파니파타에 근거해서 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제가 너무 길어서요, 일부만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 깐깐하고 고결하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법정,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고매하고 총명한 친구와 사귀라. 온갖 이로운 일을 알고 의혹을 떠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나 오락 또는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 꾸밈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법정 스님이 들려주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제가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낭송해 드렸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바람에도 번뇌에도 온갖 탐욕에도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의 평화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우리 국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특히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반인권 수사, 먼지떨이 수사, 온갖 횡포와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검찰의 잘못된 기득권에 군림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와 법을 존중하는 그런 검찰의 수사,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거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온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꼭 잊지 말고 결초 보온 하만 옥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대한민국은 정말로 제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결초 보온 황잡 함환 그 길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의를 하는 길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좋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